저희는 세무, 노무, 법무, 법인이 섞인 전문가 집단입니다. 저희한테 일을 맡기시면 저희가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한 지가 한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봐주시고 또 제가 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어떻든 간에 이걸 선택해서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를 선택해서 봐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은 산업재산권, 그러니까 이제 특허죠. 특허를 이제 개인이 출연해서 법인에다 양수토를 뭐 그동안 많이 해왔었고, 또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는 필요 경비율이 이제 80%까지 인정을 해줘서 사실 상당히 절세를 많이 해서 사실은 뭐 그 당시도 많이 하고 지금도 좀 뭐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한 2년 전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뭐 이게 아주 뭐 특별히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영업하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산지방청에서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더군다나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한 업체들 그걸 골라내서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소명자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일부는 진행 중이고 또 일부는 마무리돼서 사실은 뭐 저도 이걸 연초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도 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 일을 뭐 많이 했으면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적게 했으면 적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제 나름대로는 또 이제 정보가 저희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절세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실용실이나 상표권은 이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특허를 갖다가 이제 출원해서 가지급금 같은 걸 정리를 많이 했죠. 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.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이게 이제 세무조사를 올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한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겠죠. 근데 뭐 이거를 보시는 또 뭐 그쪽 지방에 계신 뭐 대표님들도 뭐 보실 것 같은데 뭐 어떻든 간에 뭐 이게 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거를 자꾸 하라고 권해서 뭐 이걸 했다가 또 이제 세무조사란 게 이걸 실행을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이걸 하고 뭐 2년, 3년 후에 보통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힘든 업체들도 제가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여튼간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마무리도 이제 거의 다 되는 것 같고. 근데 이제 이게 왜 하냐? 이제 필요 경비라는 게 이게 인정이 됩니다. 이게 이제 17년도인가요? 그전에는 이제 80%까지 인정을 해줬었는데, 이런 거죠. 지금은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이제 60%까지 해줍니다. 그러니까는 10억을 만일 이제 제가 출원하고, 개인이 이제 출원하고, 그 다음에 이거를 회사에 양수도 할 경우, 법인에서 이제 10억을 인출해 올 때, 6억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고, 이제 과세를 4억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. 예, 4억에 대해서만 하고, 그리고 이제 여기는 4억에 대해서 이제 8.8%를 원천징수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이제 개인소득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해에
급여받은 거, 또 뭐 임대 수입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다 합산한 다음에 이제 종합과세합니다. 그래도 이게 그 6억은 그러니까 60%는 필요용비로 인정해 주니까 60%는 너가 특허를 만드는데 사용된 비용이라고 인정을 해 주니까 사실은 이제 10억을 인출해 올 때 4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니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절세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게 무형 자산이다 보니까 그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그 무형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뭐 10억에 대해서 뭐 7년 동안 나눠서 아니면 7번에 걸쳐서 감가상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 법인세도 줄이고 그리고 개인소득세도 줄이고 뭐 그런 컨셉으로 사실 이쪽 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했었죠. 그 저희도 좀 많이 하고요. 근데 이거를 그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그 요거는 이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1억 2천 월 1,000씩 이렇게 받으시는 대표님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특허권을 평가해서 그 특허를 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법인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법인에다 이제 판다. 그랬을 경우에 그 세금을 계산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연소득이 이제 1억 2천이었을 경우에는 요건 이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그런 거는 빼고 그리고 뭐 부양가족 이런 것도 다 빼고 그냥 오로지 뭐 대표님 혼자 있을 때 이랬을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한 20%가 안 됩니다. 18.9%. 근데 그냥 11억 2천을 급여로 다 인상해서 가져가시면 여기는 이제 여기 잘 안 나오는데 거의 뭐 41%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어, 그 4억 거의 뭐 한 5억 가까이 내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건강보험도 합하니까. 근데 이제 특허를 그 근로소득을 이제 1억 2천 하고 특허 양수해서 이거를 기타 소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세율이 어, 이게 이제 6억을 이제 공제 받으니까 이제 5억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. 이제 그랬을 경우 이제 세금을 한 1억 정도 내니까 채 20%가 안 됩니다. 이제 그래서들 이제 사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를 경험이 없는 그런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, 경험이 없는 분들하고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 이게 유튜브에도 뭐 특허로 인해서 뭐 가지금 정리했다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게 이제 세무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사실은 이게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예, 죄송합니다.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사실은 전문가는 저희 같은 사람이 전문가입니다. 이거는 사실 자기가 해봐야 아는 거지.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뭐 고민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실효세율이나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항상 이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. 그 이제 지방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가 뭐 바로 올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특허 양수도 계약서. 물론 이제 계약서는 뭐 대부분 다 준비하시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거래 대가 산정 근거. 왜냐면 10억이면 10억에 대한 그 산정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영업권 평가해서 뭐 영업권이 아니라 그 특허 가치 평가해서 뭐 무형자산 가치 평가해서 뭐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금을 지급했으면 거래대금 통장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했으면 가지급금 상계 처리 내역 그리고 그 이 대표가 연구 개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특허를 냈으니까 변리사랑 이제 상담한 그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어 특허를 이제 개인이 그 출원하셨을 테니까 특허 개발 시 연구 노트
그리고 이제 출원 관련 이제 비용, 비용을 누가 지불했냐. 어차피 이걸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지불을 누가 했냐. 그 내역서.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 사실은 이 특허 평가하는데도 같이 평가하는데도 이게 만일 5억이 나왔다 그러면 2억 5천만 인정해 줍니다. 근데 그 니네 연구소에서 너 대표 개인 거 연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이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연구 일지도 요구합니다. 그리고 이제 10번이 제일 막막한 건데 이 특허로 인해서 그 특허로 관련된 매출 내역하고 원가 절감 내역을 이것도 보내달라 그럽니다. 자, 근데 뭐 이 서류도 사실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사실 이게 이제 조사가 나오면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그 가지급금이나 그 인출을 할지 이런 것들을 뭐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뭐 10억이다 20억이다 아니면 너무 과도한 금액을 하시면 이거는 바로 이렇게 서류 내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하지만 상당히 조심해서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평가하는 것도 이 간평사들 이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일을 많이 주니까 그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 거의 맞춰서 간평을 해서 가져오십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간평해서 가져오는 것들은 그분들도 또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이 세무조사 받고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걸로 해서 세금을 얼마 줄일 수 있다, 가지금을 정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얘기하는 세무사들이나 뭐 그런 경험이 없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분들 얘기 듣고 당장 이렇게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.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업체들도 뭐 부채비율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이런 업체들이 사실 많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뭐 대출이 안 되거나 또 대출 상환하라 그러거나 아니면 또 이자를 또 올립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권하는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이제 제가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이렇게 애매하지만 법인에 있는 특허를 재평가하면 평가 금액이 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? 뭐 그거는 이제 좀 기술이 좀 있어야 되겠죠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개선됩니다.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나 또 뭐 상환 압박이 덜 하겠죠.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뭐 하라 안 하라 그걸 떠나서 지금 회사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. 예,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좀 힘든 업체들이 아마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이걸 하라 마라 할 건 아니고요. 예, 그렇지만 뭐 부채 비율을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특허가 이제 법인으로 출원된 업체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. 개인으로 이제 출원한 거는 사실은 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개인으로 뭐 얼마 주면 개인으로 만들어 주겠다.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많고 뭐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법인에 많이 갖고 계시죠. 그리고 또 대표님이 혼자 연구하셔서 그냥 출원도 법인에 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버리시는 것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이게 연간 뭐 일정 부분,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
이 제도를 도입해서 뭐 어떻든 간에 뭐 비과세로 일정 부분 그것도 이제 우리 회사의 연구원들이 5명이다. 그리고 이제 연구원하고 또 상관없습니다. 이 특허를 저기 처음에 개발했을 때 발명했을 때 그 이제 출원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공동으로 출원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요거는 그 각 개인별로 500만 원씩 비과세로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법인세도 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법인에서 활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. 예. 앞전에 말씀드린 여기 부채 비율 개선은 특허 재평가로 부채 비율 개선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. 뭐 그런 거고 이제 밑에 거는 이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목까지 찬 업체들 요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요새 사실 이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거는 또 어떤 분들한테는 또 아주 귀중한 정보일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. 그 여기 이제 소득세법에 이게 12조 보면 비과세 항목들이 쫙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발명진흥법에 보면 그 직무 발명으로 받은 보상금, 뭐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, 이게 이제 그 시행령 시행 규칙에 보면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1년에 500만 원까지는 과세 없이 요 제도를 도입하면 과세 없이 그 소득 처분 안 받고 그 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.